안녕하세요. 한PD입니다. 2022년 7월 4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폴란드 코비드19 백신 도착. 캄보디아는 어린이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폴란드로부터 14만 4천여 분의 화이자 코비드19 백신을 받았고, 총 캄보디아가 기증받거나 구매한 백신의 횟수는 5,300만 회가 되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어제 캄보디아에 약 900만 도지의 재고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도 코비드19 백신을 구매했으며 총 2천만 도지에 달하는 기부 약속도 곧 캄보디아로 배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재고 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매일 새로운 공급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의 관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만료된 백신이 없고 사람들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백신이 코비드19 감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제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국가의 싸움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코비드19를 억제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구의 94.31%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약 30만 명이 5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운동의 주축인 훈센 총리는 코비드19 예방접종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포이펫에서 8,400만 달러 규모의 하수도 개발 프로젝트 시행. 정부는 포이펫시에 있는 대형 하수도 배수 시스템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해 8,4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포이펫시의 와누아타나렘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이펫시 시장 깃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번 국도를 따라 홍수를 방지할 4개의 하수구용 배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포이펫시의 개발을 위한 것이며 현재 1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1단계는 2025년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폐수 처리 및 매립지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기부 1,100만 달러 이상.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 사무총장은 기부자들이 지뢰 제거 및 UXO 제거 작업에 1,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치의 헨라타나 사무총장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나라의 지뢰 제거와 해방을 지원하는 국가자선 운동을 도운 많은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및 유럽 국가를 포함한 파트너 국가에 올해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뢰 제거 작업 지원을 요청하여 맥치의 지뢰 제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맥치는 1,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뢰밭을 제거하고 300만 개 이상의 지뢰와 UXO를 파괴하여 생명과 재산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2년 캄보디아 CTF 챌린지 해커톤 개최. 캄보디아 CTF 챌린지 2022는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홍보하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커 콤페티션 2022를 진행합니다. 이 대회는 캄보디아가 이 분야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뒤떨어져 있고 캄보디아 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12학년을 갓 마친 학생들에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왕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캄보디아 사이버 챔피언 2019의 챔피언이었던 셀라사이버의 설립자인 웅 호아이는 어제 해커 콤페티션이 코비드19 전염병 이후 2년간의 침묵 끝에 대중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기술 경쟁은 인터넷 해커를 방어,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정부의 디지털 경제 대비 정책에 따라 보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의 주류화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태국의 해커 대회에 참가 경험을 말하며 많은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사이버 보안 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이러한 기술에 한계가 있지만 많은 기업이 사이버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보안 기술이 현재 공격과 데이터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하는 기술에 대응하고 비즈니스에서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기술 아카데미 4학년 학생이자 해커 콤페티션의 후보자인 능키마는 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특히 많은 기업이 찾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및 블랙 해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해커가 필요한 은행 및 금융 분야에 특히 더 필요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해커는
블랙햇 해커와 화이트햇 해커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화이트햇 해커가 되기 위해 이 기술을 배우고 블랙햇 해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왕리 푸놈펜 대학교의 민보린 후보는 사람들이 해커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데이터를 훔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리는 사람들은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커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커 콤페티션 2022는 테크노비즈 솔루션 컴퍼니와 한국 최초의 사이버 보안 교육 학교인 살사사이버가 주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캄보디아 CTF 챌린지 2022에서 준비한 대회로 대회는 2022년 7월 30일에 진행됩니다.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요구. 법 집행기관이 전자담배 사용자를 계속 단속하는 동안 비정부 기구는 교육 조치만으로는 전자담배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건강을 위한 운동의 사무총장인 망콩은 전자담배의 사용과 판매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법적 조치에 효과적인 조합이 없다면 교육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단속에서 대중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푸놈 크라반 지역 경찰은 어제 전자담배를 사용한 9명의 학생들을 검거했습니다. 로스조페처 교육부 대변인 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관련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불법 약물과 알코올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기관에서 전자담배를 제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학교 경영진 및 모든 이해 관계자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교육부가 2021년 2월에 공공 및 사립교육기관이 후원을 위해 담배 산업과 협력하거나 담배 산업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은밀하게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후 학교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는 여전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한 시민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을 학부모에게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단속해야 한다고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지난주 마약 단속국과 푸놈펜 경찰은 공동으로 15개 장소를 급습하고 수도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한 혐의로 31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푸놈펜 주치자들, 괜히로 공격. 술에 취해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진 후 푸놈펜에서 4명의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7월 2일 오후 22시 50분 푸놈펜 3km 6호 한 도시 케오보응 축구 마을 이군 비포장 도로에 있는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용의자 4명이 나란히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괜히와 다른 도구로 피해자를 난폭하게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칼맥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용의자 4명은 압수한 무기와 함께 경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트럭 충돌로 3명 사망, 1명 중상. 트럭이 뚝뚝이에 부딪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7월 3일 밤 12시 20분에 깜뻥츠나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3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이 트럭이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트럭이 그들과 충돌해 툭툭이가 전복되어 즉시 3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하며 트럭은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푸놈펜에서 음주사고. 사건은 2022년 7월 3일 오전 2시 30분 푸놈펜 창카르몬 톨레 바삭의 코피치 다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비원은 흰색 토요타 코롤라를 몰고 있는 여성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른 2대의 차량에 충돌하여 큰 피해를 입혔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운전했습니다. 운전자는 밤에 코피치 다리를 막는 장벽을 부수기 위해 정지를 거부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차량 또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차는 멈추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후 푸놈펜 교통경찰은 차를 빼내어 푸놈펜시 교통경찰서에 보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